안녕하십니까, 언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여기는 김포에 있는 30평형대 복층 주거 공간 마감 현장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 현장을 담당한 예로이 디자이너님이신데, 안녕하세요. 홈파베르 예로이입니다. 고객님은 2인 가구이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색감이랑 구조 변화 이 두 가지를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많이 못 해봤던 과감한 디자인들을 많이 녹여낸 현장이다 보니까 꼭 끝까지 유의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랑 같이 보러 가시죠. 가시죠. 여기는 1층, 2층, 3층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1층은 주방과 거실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고 2층은 방 2개와 안방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어서 창고 겸 작은 데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예로이님, 여기는 공용부가 일단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 이 뒤편으로 주방 발코니가 있었고요. 세탁실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복층에 살았었는데 오, 진짜. 하나 가질러 1층 내려가야 되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걸 좀 최소화시키고자 1층은 아예 역할 자체를 주방 겸 다이닝 겸 뭐 손님 맞이 겸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 1층은 아일랜드도 3200 정도 사이즈가 되는 대형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뒤편으로는 큰 장 형태로 깔끔하게 라인 잡고 개수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좀 편안하게 휴식도 할 수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뭐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세탁을 한다거나 좀 확고한 역할을 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30평형대라고는 하지만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층 한 층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마 10평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방 발코니에서 있던 벽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주방을 가능한 한 길게 만들어 보자가 포인트였습니다. 현관에서 이 집을 딱 들어왔었을 때 마주하는 게 이 세라믹 아일랜드인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봤죠. 예로이님이 이 세라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을.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자를지. 왜냐면 이 크림 베이스에 찢어지는 카키 계열의 간지가 되게 세거든요. 그렇죠. 속된 말로 간지,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베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라믹을 스케치업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 말씀드린 건 2장이었는데 2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관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세라믹만 보이는 것보다는 측면으로는 깊이감을 주고 죽는 공간 없이 여기에 오픈장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반대쪽에는 사실 많이 보여지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프앤하프로 세라믹을 분절해서 좀 머리를 썼습니다. 중요한 거는 2장으로 끝내야만 하고 금액적으로 그리고 패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쁜 아일랜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세라믹을 다룰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서랍이 열리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찬넬 형태라고 해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하부를 이렇게 샌딩을 해줘야 거칠거칠한 면이 없고 부드럽게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라믹과 세라믹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엣지가 있는 게 아니라 도매치기라고 표현도 하고 졸리컷 시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45도로 빗각을 쳐서 시공을 하는 게 엣지를 살리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졸리 커팅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장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팩토리 커팅이라 해서 공장에서 커팅을 해와야 되는데, 이 졸리 커팅과 졸리 커팅이 만나는 부분들, 뭐 케라폭시라든지 어떤 그런 에폭시 계열들의 마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경험상 그런 부분들은 많이 깨지더라고요. 물론 어떤 구독자분들에서는 또 너네가 못해서 그런다, 뭐 실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쪽은 실리콘으로 얇게 마감을 하는 방식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로이님, 여기 딱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렬한 컬러가 많이 적용된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이 바닥 마루는 원목 마루이고요. 떼까사의 인기 애쉬 블랙 제품입니다. 블랙 마루를 선택하실 때는 조금 유념하셔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쁜 거는 세련돼 보이고 시크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뭐 먼지가 쌓인다거나 했을 때는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하는 친구입니다. 조금 고급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마루예요.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 그 틈이 하얗게 보이는 마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 마루에서 그 측면 부분까지
공간이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벽체와 천정은 벤자민 무어의 심플리 화이트 무광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강렬하게 하고 싶었던 거는 블랙 계단재인데요. 이 블랙 마루에 오크 혹은 뭔가 대리석 이런 질감보다는 이 마루가 연장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블랙 계단재를 사용을 해서 더 이렇게 세련되고 엣지 있는 느낌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고 기존의 계단재의 구조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이 리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고, 이 계단 난간대를 리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난간대는 약간의 촌스러움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폼을 하고 좀 더 간결한 선 정리를 따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간중간에 선봉들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사이들을 막고 포리퍼티 작업을 해서 도장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된 건 마냥 리폼을 잡아드렸습니다. 2층은 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저 TV가 떠 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뭐예요? 철제 각 파이프로 잡아서 천장에서 이렇게 TV를 매단 구조인데, 이렇게 생기게 된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고객님께서 2층에 방 2개가 있는 공간을 하나의 리빙룸으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리빙룸에서 가장 중요한 소파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딱 정하신 게 이 위치였습니다. 이쪽 뒤에 보시면은 이 숲뷰가 있죠. 숲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이쪽에서 바라봤었을 때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소파 위치가 이쪽에 지정이 되었었어요. 사이즈가 크지 않은 리빙룸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개방감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선택한 거는, 원래는 여기가 복도가 있고 방 2개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벽체 전체를 철거를 해서 개방감 있는 느낌을 잡았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TV가 잡혀져 있는 벽을 만들거나 스탠드 TV를 쓰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뒷벽에서 봤었을 때도 자연스럽고 앞에서 봤었을 때도 개방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측면과 하단과 위쪽에 다 공간감을 주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TV 월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TV월 뒤편으로는 붙박이장이 위치하게 되었는데, 안방에서 고객님께서 딱 침대만 있는 레이아웃을 원하셨어요. 옷은 넣어야 되니까 어딘가에 붙박이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위치적으로 지금 적정한 데가 없어서 이 TV 뒤편으로 화이트 하면서 이 옐로우와 대비되게끔 붙박이장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고민했던 거는 조명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명이 없죠. 저녁에 왔었을 때 옷을 찾는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붙박이장 도어 내부에 일단 컬러를 좀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센서 조명을 넣어서 문이 열렸을 때만 조명이 켜지게끔 만들어서 천장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시켰습니다. 2층 벽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옐로우 컬러를 많이 썼는데, 고객님께서 처음에 저희에게 디자인 의뢰를 주셨을 때 이 느낌을 너무 원하셨어요. 이런 과감한 컬러를 선택하실 때에는 제가 팁을 많이 드리고 이 고객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작은 샘플칩의 컬러감에서는 이런 옐로우 컬러 과감한 선택을 했었을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케아에 가셔서 거기에 수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봤었을 때 예쁘다고 생각되는 옐로우 컬러의 모델명을 사진 찍어 오셔라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예쁜 옐로우 컬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플로우 스탠드를 여기다 두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천정을 쳐서 이 공간을 밝혀주는 그런 개념의 조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마스터룸인 안방이 되어 있는데요. 안방은 천정에 조명을 아예 없애고 이렇게 깔끔한 디아망 도배지로 도배 마감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구조 자체가 복층형 주택이다 보니까 여기 창이 있고 또 위쪽에도 창이 있어요. 지금은 밤이라서 이 햇살이 내려오는 게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렇게 천정에서 자연광 채광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그 조명은 조금 더 떨어뜨리고, 이 측면에 1200 정도 사이즈가 되는 큰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크게 열면 안방 욕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기존 세탁기 위치를 이 안방 욕실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주방은 주방만 사용하고 2층에서 리빙 형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세탁기를 쓰시고 건식 세면대를 잡아서 여기서 이제 뭐 양치라던가 파우더룸 공간으로 마련해드리고, 내부는 습식 욕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 구조 자체도 이렇게 욕조와 변기가 있는 구조였고요. 대신 저희는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파우더룸 공간을 더 확보하는 개념으로 시공을 해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
현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곳은 이쪽인데, 처음에 이 공간을 들어왔었을 때 느꼈던 거는 신발장이 이거밖에 없어 였습니다. 30평형대에서 이 신발장이 이 두 개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도 이 주변부에 철거가 가능해서 첫 번째로는 옆에 있는 욕실의 샤워부 쪽을 줄이고 신발장을 좀 확보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고객님께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게 해외에 가면 현관에다가 이렇게 옷도 걸어 놓고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에다가 걸어 놓자니 안 그래도 좁은 현관, 옷걸이에 걸린 옷들 때문에 더 좁아 보일까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발장의 뒤편을 철거를 하고 깊이감을 확보를 해서 이 안쪽에다가 옷걸이를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문 열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 내부 컬러를 화려한 오렌지 컬러로 잡아 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에서는 신발장의 깊이를 이 욕실 안쪽에서 샤워부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사이즈를 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장의 깊이만큼은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발장의 선반들을 비스듬하게 시공을 해서 신발을 올려둘 수 있게끔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쪽에서는 디딤판이 기존에 이 앞쪽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 디딤판으로 인해서 좁은 현관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디딤판을 최대한 잘라내고, 그 다음 이 디딤판의 앞면을 강마루로 도매 처리를 해서 마감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 욕실인데요. 포켓도어도 물론 정답일 수도 있었고 당기는 문 형태도 정답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히든도어로 잡은 이유는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손잡이가 없는 이렇게 미는 문 형태의 히든도어로 욕실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욕실은 1층의 공용 욕실인데요. 노란색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관에서 바로 딱 들어왔을 때 손을 잠깐 씻더라도 그 기운을 다 이렇게 머금을 수 있도록 좀 상큼 팡팡 터지는 그런 욕실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바이킹 옐로우라는 색상을 사용해서 하부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노란 욕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이트 타일에 중간에 이제 캐라콜 제품으로 색상 매직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쳐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베이스가 되되 너무 떠 보이지 않게끔 블랙으로 중간중간 작은 포인트로 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의 키가 되게 크세요. 지금 제가 서 있을 때는 이 세면대가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고객 맞춤형으로 사이즈를 제작해 드렸고, 변기가 바로 옆에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서랍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부 쪽에는. 그래서 오픈 형태로 짜드렸습니다. 좀 더 물때가 덜 보이고 뭐 이런 얘기야. 조금 더 물때가 더 보이고,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낀다거나 잔 스크래치가 계속 생긴다거나 이러면서 뿌얘지는 것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그래도 물때가 좀 덜 보이고 무대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모루 파티션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하부에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센서형으로 만들어 드려서 욕실을 한밤중에도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홈파베르에서 많이 하는 어떤 따뜻하고 안락한 주거의 모습이 아닌 조금 더 과감하고 스튜디오 같은 그런 주거 디자인으로 풀어봤는데, 그런 공간들을 원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던가 사용자의 편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베이스가 되고, 마감재라던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화려한 걸 사용하시는 게 결국은 디자인의 몰빵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 선장 그리고 에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